아날로그의 시대가 저물고 웬만한 분야는 모두 디지털화가 된 요즘 공공서비스 역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7년 만에 종이재질 주민등록증이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주민센터를 오고 가지 않아도 알아서 정부가 직접 각종 혜택들을 챙겨주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무려 민간에 개방한 정책입니다.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 실생활 속에서 자주 찾으시는 주민센터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될 예정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엄빠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걱정마 오빠 스마트폰 꿀팁 영상 보실 때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따라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위드 챗 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평소 매번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했던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같은 복잡한 업무부터 쿠팡, 야놀자, 배민, 기차표 예약하는 코레일 어플같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어플 이용법,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챗 GPT 사용 방법까지 이 책 한 권만 펼치면 모두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실제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큼직큼직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먼저 접해보신 우리 엄빠님들께서도 추천한다는 리뷰들 많이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3대 핵심 업무인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 정부에 더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엄빠님들께서 집중하셔야 할 분야가 바로 디지털 정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날로그의 시대가 저물고 웬만한 분야는 모두 디지털화가 된 요즘 공공서비스 역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 업무 추진 계획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전달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바뀐 신분증 형태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증을 디지털화했고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세종, 강원 홍천,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57년 만에 종이재질 주민등록증이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총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뒤에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새로운 신분증 형태인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입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우측 하단에 IC 주민등록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재발급 신청하실 때 IC 칩 비용 5,000원가량이 추가 부담되는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IC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내 실물 주민등록증에 이 표시가 없다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엄빠님들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뀌는 주민센터 업무 내용인데요.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900여 개의 공공서비스 대상 구비서류 제로화를 실시합니다. 2024년부터 진행되었던 정책인데
있는데 이번 연도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서류들을 모조리 없앨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혹은 기초 수급자분들이 예방 접종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수급자 증명서 같은 서류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민센터를 오고 가지 않아도 알아서 정부가 직접 각종 혜택들을 챙겨주는 혜택 알림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무려 민간에 개방한 정책입니다. 현재 기업,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령 혜택 알림이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하고요. 거주지, 자녀 수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뒤에 출생 축하금 등의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번 가입해두면 추가 접속하지 않아도 탈퇴 시까지 계속해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서 찾아봐야 했던 기존 공공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가입해 두시면 앞으로 주민센터 번거롭게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주민센터 업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알찬 소식들 걱정 마음바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